그래서 이제 백호사는 조심해야 될 게 호랑이한테 잡아 먹힌다니까요. 아, 본인이? 그렇죠. 아니 요새 슬램덩크 인기잖아요. 아, 왜 인기인지 모르겠어요. 그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선배들이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숨겨왔던 되게 재밌는 컨텐츠를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다가 살짝 오픈했는데 보고 나니까 아 이거 뭐 꼰대야 뭐 이랬는데 보니까 자기들도 재밌는 거지. 와 이런 게 있었어? 그래서 팝업 스토어에 지금 줄을 서서 뭐 유니폼을 미친 듯이 사대고 뭐 그거 없어서 동나서 난리예요. 그리고 누가 막 거기 어디야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것도 보니까 그분도 서태웅이라는 그 캐릭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서태웅 그 유니폼을 갖다 자기가 입다가 거기 빨래통에 넣어놨는데 서태웅이 우리 집에 있는 거야? 뭐 이러면서 자기 혼자 설레였다는 둥 막 이런 거 써놓고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되게 대세입니다. 아직도 영화관에 지금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게 슬램덩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좋아하세요? 모르죠? 우리 왜 이래? 좀 만화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돈과 술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만화나 또 그 외에 농구 그다음에 뭐 그런 의리 이런 세계도 있다 이런 거에 좀 의리. 남자끼리의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쌓이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 같이 땀을 흘리면 뭔가 하나가 되는 같이 술 마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. 근데 어쨌거나 그 운동부라는 관련된 만화가 많습니다. 뭐 하이큐라고 배구도 있고 그다음에 슬램덩크라는 농구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제가 좋아하는 검도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. 운동 관련된 뭐 H2라고 해서 야구도 있고 뭐 많아요. 축구도 있고. 근데 이제 운동 관련된 그런 만화 또는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같이 노는 거잖아요.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뭐 돈 벌고만 하는 거지만 뭐 축구도 뭐 아시겠지만 유럽 리그 이런 데는 돈 엄청나게 받아요. 월드컵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나름대로의 그 스포츠의 규칙, 룰이라는 게 대단히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거기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. 당연히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고. 그래서 슬램덩크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자막 버전이 있고요. 더빙 버전이 있어요.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성지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찍는 게 자막 버전 한번 보고 그 더빙 버전 한 번 보고 두 번 본 거를 인증을 하는 게 이제 요새 유행이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우리나라에서 들여올 때 성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전문 성우가 많지 않아서 이제 같은 목소리로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그 어떤 캐릭터에 되게 유명한 성우가 한번 딱 박히면 절대 안 바꿔요. 예.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건담 같은 경우에는 그 건담의 주인공이 아무로 레이라는 이제 그 주인공이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그 했던 성우인데 그분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아직도 그걸 리마스터링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장면이 나오면 그분 목소리를 따놨다가 조합해서 그 사람 목소리로 해요. 다른 사람 성우 쓰지 않습니다. 그래서 되게 저 사람은 누구라는 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. 근데 재밌는 건 슬램덩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막 버전으로 보면 더 공감이 잘 안 가요. 왜? 성우 버전으로 우리가 더빙한 버전이 옛날 투니버스나 이렇게 KBS에서 나왔나?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방송할 때 너무 잘 돼 있고 그 캐릭터의 특색이 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빙 버전이 훨씬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공감이 많이 가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 자막 버전이 훨씬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점점 더빙 버전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대박인 것은 그 이름 주인공 이름을 누가 졌는지 모르겠는데 천재적으로 살렸습니다. 왜요? 일단 거기 주인공이 빨간 머리에 그 농구 할 줄도 모르는 애가 막 이제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강백호예요. 근데 일본 이름은 사쿠라기 하나미치인가 그렇습니다. 사쿠라기 하나미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벚꽃 길인 거예요. 그러니까 벚꽃 길의 특징은 되게 이쁘게 확 폈다가 싹 사라져요.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머리도 그 사람은 빨간 머리고 막 이런 특색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한국 이름을 강백호로 줬단 말이죠. 그럼 원래 이름하고 안 맞는 거예요. 일본 이름의 뜻하고 전혀 다른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대단히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백호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백호.
백호라는 게 이제 그것도 이제 신살의 일종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백호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. 근데 그 백호살이 뭐냐면 옛날에 뭐 조선시대 또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호한, 마마 뭐 이런 게 문제가 많잖아요. 옛날에 호랑이도 많으니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뭐 이런 일이 많았어요. 근데 호랑이한테 왜 잡아먹히냐면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가면 살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면 호랑이는 이제 배부르거나 이러면 사냥을 안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자도 마찬가지고. 근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호랑이를 이기려고 해요.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거죠. 근데 강백호의 특징이 딱 그겁니다. 제일 먼저 딱 나오는 장면도 농구부 주장이고 키도 2m 넘는 센터를 농구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이기겠다고 덤벼요.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백호살이 있는 게 강백호예요? 네. 그 백호살이 있다는 게 호랑이를 이기는 사람이에요? 호랑이를 이기는 사람이죠. 음.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고 이름을 백호로 줬는지 전 되게 똑똑하신 분이 아닌가. 사주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을까? 그 옛날에. 그럴 수도 있겠죠. 예. 그래서 그 강백호라는 이름 딱 듣고 나서 야 이거 너무 잘 졌다 이름. 왜냐면 그 백호라는 거 자체에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. 저한테 상담할 때도 백호살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면 뭐 팔자가 센가요?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캐릭터로 딱 적합한 캐릭터가 강백호입니다. 이번에 나온 그 더 퍼스트라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상대방이 누구냐면 산왕공고라고 전국 1위를 뭐 계속 하는 팀이에요. 그다음에 이쪽 팀은 북산이라고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왜 그것도 그렇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어로는 상북입니다. 뭐 하여튼 상북권데 여기는 한 번도 전국대회 나가본 적도 없는 팀이에요. 그런데 수시로 전국 1위 하는 애를 그리고 뭐 거의 국가대표급인 애를 이겨요. 그것도 마지막에 강백호가 엄청난 노력으로 그 중거리 슛 쏘지도 못하는 애가 그거를 특훈 받아서 넣는 걸로 역전해서 이깁니다. 그게 바로 백호의 힘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영마가 됐든 도화가 됐든 이런 거나 또 뭐 백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싫어했던 이유는 너무 강한 힘이에요. 강한 힘. 그런데 요즘같이 이제 재성이 득세를 하는 돈이 중요한 시기가 되면 그 재성이란 거는 나의 기운으로 내가 컨트롤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재성입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대의 상을 좀 반영하는 건데 조선시대 때는 관의 시대였어요. 관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는, 그러니까 어떤 동네면 동네 또는 나라면 나라 이런 게 벗어나거나 하지 않고 그 안에서의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, 그게 평온한 삶을 만드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거고 그 재성의 시대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나의 강력한 힘으로 그 재물을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. 그러려면 일단 내가 좀 강해야 돼요. 왜냐면 내가 버티는 힘도 있고 내가 강해야 그런 시련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극복을 해서 그 재물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힘들이 뭐 전에도 말했던 역마라든가 도화라든가 백호라든가 이런 기운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시대가 지금이지 않나. 그리고 그런 노력 또 이 뭐랄까 무대포 정신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는 걸 본 사람들이 더 그쪽에 이제 자기 자신을 빙의해서 그걸로 만족을 얻는, 그게 지금 슬램덩크 인기의 원인이 아닌가. 아, 슬램덩크 인기의 그 핵심은 백호살이다. 네. 제가 볼 때는 강백호 때문에 보는 거죠. 솔직히 얘기하면 그 주인공 때문에. 나머지 그 5명의 캐릭터도 대단히 독특한 캐릭터들입니다. 그 팀이란 것 자체가 그 한 명이 빠지면 이게 뭐랄까 다른 팀하고 뭐 경쟁이 되지 않는 수준은 뭐 아니지만 어쨌거나 잘 그렇게 전국 1위를 이길 만한 팀이 아닌데 거기에 그 5명이 뭉침으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시너지가 나는 그런 거의 핵심이 백호인 거죠. 모든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라는 것이 주인공은 늘 그런 캐릭터잖아요. 대부분. 아니에요. 아니야? 뭐 예를 들어서 하이큐라고 배구 만화도 있어요.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도 빨간색 머리에 키도 작은데 어쨌거나 그 배구는 키 커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극복하려는 캐릭터라 거기는 백호 같은 스타일입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
H2라는 야구 만화 있어요. 일본에 되게 유명한 막 연애하고 막 이런 거에 쌍둥이 얘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백호가 아니에요. 그 사람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. 근데 쌍둥이인데 자기 형이 이제 되게 유명한 투수고 그래서 야구로 막 성공할 뻔했는데 죽어요. 우연한 뭐 사고로 죽었나 뭐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형,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죠. 그걸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올라가는 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은 백호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어쨌든 그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스토리잖아요. 뭐 드라마라는 것이 그래야 드라마가 되는 거고. 그럼 사람들이 백호살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다 뭐 이런 거예요? 아니요, 뭐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극복하는 사람은 꼭 백호가 있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. 예를 들어서 들장미 소녀 캔디 이런 거, 뭐 백호살이 있어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, 그분은. 그런데 지금 슬램덩크라고 하는 이 뭐 그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 5명이라는 숫자도 벌써 오행과 연결이 되어 있고 각자의 개성이나 특성들도 그 제가 볼 때 오행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중간에 핵심적인 인물이 그렇게 약간 돌발적이고 뭔가를 막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하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. 그 이제 만화라서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게 그렇게 어떤 자기보다 더 대단하거나 많이 가졌거나 좀 큰 사람한테 엄청 잘 극복하고 뭘 따내고 그런 직원을 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. 그게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무례할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끝은 안 좋았어요. 아마 그 친구 사주 보면 백호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만화에서는 그게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는데 현실 사회생활 금융업계 계시니까 너무 이게 그런 사람 있으면 이상하지 않을까? 그래서 이제 백호살은 조심해야 될 게 호랑이한테 잡아 먹힌다니까요. 아 본인이 그렇죠.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훨씬 더 큰 상대가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약 올려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까지만 얻으면 되는데 호랑이가 분노해서 잡아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죠. 강백호도 근데 강백호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나머지 4명의 멤버들하고 맨날 싸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요. 근데 백호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어디까지 가야 그러니까 그 호랑이 앞에서 깐죽거리더라도 요까지만 하세요. 아니면 뭐 백보 바깥지만 가세요.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슬램덩크에서 보면 그 캐릭터가 나와요. 최소연이라는 그 자기랑 제일 처음에 붙었던 그 핵심이 되는 그 센터의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컨트롤을 해줍니다. 약간의 러브라인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런 캐릭터의 사람을 이 몇 명 떠오르는데 본인이 그 극복을 하잖아요. 네. 극복을 한 번, 두 번, 세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상대방이 져주거나 그러니까 호랑이가 안 잡아먹었다는 것을 모르고 엄청 그 까부는 거야.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. 아 그게 강백호의 그런 거구나. 네. 그러니까 그분이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서 또는 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만 했으면 이제 극복하는 좋은 힘이 되겠으나 항상 모든 힘들은 너무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. 예, 뭐 도화도 마찬가지고 역마도 마찬가지고 백호도 마찬가지고 너무 극단으로 가면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와요. 그리고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아 진짜 사주라는 게 저 백호 있어요? 결국은 본인 사주 물어보네.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백호라는 것도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건 좀 더 까다로워서 많이 없어요.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내가 백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어떻게 사주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. 네, 최소한 더 만세력에 넣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만세력이라는 거는 뭐 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. 그건 달력 프로그램이고 한국천문연구소에서 매년 이제 우리가 24절기 만들듯이 하면 나오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만세력은 원광대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원광 만세력입니다.
그거는 앱으로 그냥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본인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는 방법만 좀 그 설명서가 있어요. 그걸 보고 넣으시면 거기에 한자로 나옵니다. 문제는 그러면 한자 그 백호 그게 있어요? 흰백자에 호랑이 호자. 흰백자에 호랑이 호자가 있는 사람은 백호살이 있는 것이다. 네. 아, 좋은 정보네. 네. 그래서 그건 뭐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거기 뭐 요새는 또 거기도 무슨 웹툰으로 막 설명하는 뭐 그런 것도 원광대에서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상 이제 내가 명예에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인 성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운으로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고 발동되는지는 또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무조건 발동되고 이런 거 없어요.